증인은 2024년 10월 29일경 국정원장 특보로 증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김모 공작특보에 대하여 대북 공작비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하겠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은 알고 있죠? 예, 김모 전 특보에 관련된 유용 의혹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에게 그 첫 번째 증인 그 신문할 때 여쭸었어요. 예, 그때는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르겠다가 아니고 제가 헌재에서 증인에게 그 신문할 증인의 공작금 횡령 비리는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을 했었는데 증인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첫 번째 이 질문을 묻자 공작금 횡령은 억대 공작금 횡령이거든요. 근데 증인이 이제 그 수십억대 횡령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질문이 2024년 10월 29일자 이 기사에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박선원이 증인도 이 김모 특보와 함께 같이 특보로 근무하였던 시기인데 억대 대북 공작금의 전용을 문제 삼아서 고발 조치하겠다고 했고 증인은 빼고 김모 특보만 고발하겠다고 해서 박선원에게 약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던 것이거든요. 근데 증인은 이제 제가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하니까 90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거든요. 증인은 저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가요? 뭐가 어떤가요? 그 김모 특보와 관련해서 박선원에게 이런 약점을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요? 박성훈 의원이 김모 특보만 고발한다 하고 저는 고발하는 거에 뺐으니까 네. 저를 봐준 게 아닌가? 네. 그 얘기죠. 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언급하지 않은 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도 저는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 오보나 여쭙겠습니다. 주변에 의혹이 있었지만 한 번도 이런 거와 관련돼 갖고서는 문제가 된 적이 없고 국정원도 수차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지 57호 중에 1, 2024년 8월 21일자 MBN 단독 국정원 최고위 간부 대북 공작금 횡령 정황 내부 특별감찰 진행 보도. 예, 저게 최고의 오보입니다. 네, 증인은 아까 언급한 억대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 외에도 수십억 상당의 제가 확인한 바에 지난번에 헌재 때는 100억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할 바가 없어서 다시 들으니까 9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증인께서도 조금 참고 한번 들어주시죠. 왜냐하면 그 변호사님들은 원래 지난번 헌재에서 다 하셨던 얘기입니다. 그거를 또 재판부는 잘 모르니까. 예. 그 수십억 상당의 대북 공작금 횡령 의혹을 받았지요. 의혹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차장이 되고 고위직으로 승진하니까 투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혹을 받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러네요, 그럼요. 네, 그 의혹의 내용이 가장채라고 해서 국정원의 공작금으로 해외 건물을 사서 이제 나오는 수익으로 공작비를 쓰는 건데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 건물을 샀고 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서 손실이 된 것인데 맞나요? 국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이번에 정보가 바뀌어서도 감사 결과를 정보위에서 보고했는데 일체 사실이 아닌 부분이 확인됐으니까 그 부분은 허위 사실입니다. 송재료 변호사입니다. 증인 지인 명의로 가정채 건물 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하시면 처벌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죠? 증인 명의로 네. 지인 명의로 건물 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정원 돈으로. 재판장님 지금 이런 질문이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님 이 질문이 그러니까, 주신문과도 관련이 없고 경질된 경우에 증인의 신빙성에 사실과도 관련된 관련성이 문제입니다. 없어 반대 신문을 보입니다. 제지하지 말아주십시오. 잠깐만요. 예. 그 질문하시는 거는 계속 질문하시게 할 텐데 아니 저는 송 변호사님이 갑자기 또 급발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증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되게 본인의 명예랑도 관련된 문제라서 아까 분명히 본인 진술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관련이 있는 거를 물어보실 거면 조금 더 정확한 뭐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느 부분만 딱 뜯어내갖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증인 입장에서도 이거 그 부분만 딱 떼내가지고 얘기하면은 이게 뭔 얘기인지 알고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부드럽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예. 네, 재판장님 서성광 검사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질문을 가급적 저희도 폭넓게 관련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지금 적절한 이의 제기하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은 2024년 8월 21일자 기사를 가지고
증인에게 묻는 것이고 이 사건과의 관련해서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홍장원의 경질 탄핵하는 경우야.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말로 이제 증인에 대한 뭐 인생의 전체를 들여봐서 당신 못 믿을 사람 아니냐 이런 식의 인신공격성에 가까운 질문에 보입니다. 이런 질문은 아무리 반대 신문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신문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적절히 제안해 주시거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면 뭐 증언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고진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인께서는 언제든지 본인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호인께서도 물어보실 때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물어봐 주시죠. 예. 왜냐하면 중계까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뭐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증인 입장에서도 잠깐만요. 이 사건은 그럴 수가 홍장원 증인의 메모와 각종군의 증언에 의하여 대통령이 탄핵이 되었고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홍장원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데 홍장원이 왜 이런 그 진술들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투는데 이런 내러티브가 필요한 것이라서 반대 신문을 준비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이를 제기하거나 반대 신문을 제지할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오해하시는 게 증인문을 지금 못하게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뭔가 다 변호사님께서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전에 재판장이 제지한 건 갑자기 듣고 계시던 송진호 변호사님이 이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뭐 있으면은 처벌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앞뒤에 어떤 상황도 모르는 상황에서 증인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겠다 싶어서 제지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물어보시는 걸 지금 제지하려고 한 적 한 번도 없고 물어보시되 지금 검찰 쪽에서 하시는 우려하는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물어보셔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증인께서 알아서 답변을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기 제가 질문한 것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계리 변호사님께서는 증인의 신빙성 부분을 다투기 위해서 그 증언에 특히 메모와 관련해서 그날 무슨 이야기를 여인영으로부터 듣고 또 대통령과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물론 그런 기본적인 접근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도 신빙성 부분을 다툰다는 그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다 야당 의원 간의 유착 관계를 다투고 지금 증거 기록 12만 페이지가 넘습니다. 변호사님. 무수히 쏟아지는 기록. 변호사님, 그거는- 일단 상대편 말씀하실 때는 다 듣고 말씀할 기회 또 드릴게요. 그러니까 상대편 말씀하실 때 끝까지 들어주셔야죠. 예.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자칫하면 그 변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증인에 대해서 그 증인의 어떤 인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공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제한돼서 조절돼서 신문 사항에 반영돼야 되지 않나. 정말 예. 그런 부분들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그런 관점입니다. 예, 송준호 변호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 김계리 변호사님 좀 전에 뭐 하신 아니, 말씀 있으시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왜 자꾸 하겠습니다. 예, 막으세요.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예, 송준호 변호사님. 예. 이거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전에 그 그죠?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문제이고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경질된 사유에 관련돼서도 탄핵 사유로서 반드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지인 명의로 가장채 구입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뭐 다 곤란하시면 제 명의로. 아니요. 증인의 지인 명의로. 그거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제가 한- 없습니까? 보기에는 의도가 있어 얘기하는 건데 그게 어떤 거와 관련된 사항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답변 안 하셔도 돼요. 관련된 사항인지 알아야 제가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MBN에 나온 기사와 노컷뉴스는 오버라고 말씀드렸고요. 예, 그러면 지인 명의로 가장채를 산 적이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그건 되겠습니까? 뭐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 예. 국정원에다 물어보세요. 그럼 전 전직 직원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증인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국가정보법에 의하면 인원과 임무 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변호사는 저하로 하여금 국가정보법을 위반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인 명의로 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이제 물어보시라고 말씀드렸지 저 않습니까? 송 변호사님 여기까지 하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하시는 거를 하고 오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강요하실 수는 없죠 증인한테. 네, 이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뭐 그런 부분이 구항에 어떤 내용인지 증거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예, 좀 빨리 할까요? 예. 네, 증거 57호증 제시하겠습니다.